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전주에는 끌림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주는 설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성의 법칙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렘 하면 어떤 것이 떠올러지세요? 혹시 여러분들 짝사랑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짝사랑하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과목을 열심히 했던 그런 경험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은 경험했던 첫사랑의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눈빛만 보아도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던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얼굴이 붉어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던 그 시절,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감정이 설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아가면서 느낌만으로도 설렘을 주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삶은 참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설렘이란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만 마음이 움직이다. 또는 물 따위가 설설 끓거나 일렁거리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렘과 설레임을 때로는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설레임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막 두근두근두근하는 이런 뜻을 지닌 설렘의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레이다가 아니라 설레다가 정확한 표현인데 보통 우리는 이것을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 빈도는 설렘보다 설렘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것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렘의 감정은 뇌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세로토닌, 즉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상대방의 결점을 인식하지 못해서 눈을 멀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콩깍지가 쓰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상대방의 결점을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효과가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막 이렇게 설렘의 과정을 통해서 연애를 하고 콩깍지가 끼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자, 이 연구 결과 보통 이 효과는 2년에서 3년, 아주 길고 길어야 4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애와 썸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 그것 또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렘의 과정 또 설렘에 대한 용어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설레임, 지금까지 알아본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 설레임, 나만의 이 설레임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의를 이따 수업 마치고 여러분이 토론하는 시간에 나만의 설레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설렘 때문인 거와 같이
이 설렘의 과정은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호르몬의 작용, 그 어떤 호르몬이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으로 가장 먼저 누군가를 향해 끌림의 감정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은 변화하나요? 변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감정은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끌림의 감정을 느끼는데 이후에는 감정이 변화됩니다. 끌림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상대방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설렘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설렘이 뭐로 변해요? 편안함의 그 감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시기를 사랑이 식어간다는 감정으로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설렘의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돼서 편안함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지 식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설레는 감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설렘을 사랑의 초기 감정이라고 하고 그것을 사랑을 측정하는 감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노부부의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되게 다정다감하고, 그쵸?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곱게 비슷하게 늙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런 설렘이 오래 가면,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서로가 비슷하다,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어느 날 저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부부들이 지나갈 때 정말 많이 닮았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사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우리가 유사성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았거나 그 닮아간다는 그런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설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과 매우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았거나 닮아간다는 학설에 대한 실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심리학자 번은 이성의 호감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태도를 공유한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에게 더 끌린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이성의 호감도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먼저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각각 태도를 분석하고 서로의 외모 수준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반의 학생들은 태도가 비슷한 사람끼리 짝을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상반되는 사람끼리 짝을 만들어서 두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각 짝이 된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고 데이트가 끝난 뒤 또다시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태도가 비슷한 커플들은 태도가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서로에게 더 큰 호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도 서로가 비슷한 성격끼리 사는 사람이 있고 서로가 상반된 사람끼리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더 많이 호감을 느끼셨습니까? 네, 특히 이 결과에서 상대방과 태도도 비슷하지만 상대방의 외모 점수가 높았던 경우에는 만족도 점수가 최고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한 학기가 끝나고 다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서도 태도가 비슷하면서
외모 수준이 뛰어났던 상대방과 커플이 되어 데이트를 했던 학생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기억도 하고 또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면 서로 커플들은 태도가 같은 커플들이 더 큰 호감을 느끼고 플러스 외모 수준도 뛰어나면 더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심리학자 번의 이성에 관한 호감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비슷하거나 닮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성의 법칙에서 두 번째 사회심리학자 제이온스가 연구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자는 사랑하는 커플이 서로를 닮은 이유는 처음부터 유사한 파트너끼리 사랑하여 결혼에 이른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 서로 비슷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같은 일에 서로 기뻐하고 같은 일에 서로 슬퍼하는 이 감정의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과 서로 닮아서 끌린 것이 아니고 사랑하다 보니 서로 결혼해서 살다 보니 닮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 애정지수가 남자들은 결혼해야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결혼할 때상이 다르고 연애할 때상이 다르자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결혼한다 생각하면 애정지수가 90에서 100%인데 반해서 여자들은 60에서 70% 정도만으로도 결혼을 결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온스의 연구팀은 실제로 결혼 1년 차의 부부 사진과 25년 차의 부부 사진을 토대로 유사성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25년 차 부부의 얼굴에서 훨씬 큰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결과를 볼 때 두 사람이 오랜 시간을 함께 살면서 같은 정서를 느끼게 되고 같은 표정과 같은 반응을 지속하다 보니 결국에는 닮은 외모를 만들어 간다라고 제이온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같은 일에 슬퍼하고 같은 일에 기뻐하면서 작은 주름조차도 비슷하게 형성되어 가면서 비슷한 표정과 외모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이온스의 연구 결과입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런 재미있는 연구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커플이 서로 닮아가는 이유는 같은 식단, 먹는 것이 아침, 점심, 저녁 거의 비슷하다. 또 기후나 이런 것의 영향을 비슷한 영향에 받기 때문에 결국은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또한 진화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유사성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좋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닮은 형을 가진 상대방을 선호하고 그런 상대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수많은 실험 연구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 간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우리는 유사성의 법칙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는 호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는지, 또 누군가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 그 설렘의 의미와 또 유사성의 법칙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1차 시를 그 부분까지 마치고 2차 시에는 설렘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차 시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